다 들어오셨나요? 이 앞쪽을 좀 당기셔야 이렇게 화면 잘 보이실 건데 이쪽에는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원래 앞에 앉는 학생들이 열심히 아마도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게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여러분들처럼 국선의 시간에 이렇게 교육받으러 갑니다. 하여튼 교육받으면 앉으면 잠이 오죠. 예비군 훈련 가면 잠 오듯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쭉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하실 건데 예, 선생님 쭉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SNS 마케팅 홍보 전략 이렇게 3시간 동안 세우는데 우리 임승민 강사님은 제가 한 2014년도입니까? 2013년도에 제가 경주센터에 근무할 때 매주 토요일 날 겨울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대구에 10주 과정 하루 9시에서 6시까지 10주 과정 제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이 강의 갔을 때 이렇게 우리 임성민 소장님 대구 그랬는데 쭉 이렇게 아마 지금은 인천 대구 해서 서울 이렇게 조금 전에도 보니까 계양구청입니까? 예, 구청에서. 예. 하여튼 이 폭넓게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게 아마 우리 임 소장님은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저희들 현사업 창업사관학교에도 아마 지난달에 왔다 가셨고 하시면서 아마 제가 이제 좀 배우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생긴 게는 우락부락해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네트워킹을 잘 하시더라고요. 강의 마치시고 하면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친구도 맺고 이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3시간 강의로서 끝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임성빈 우리 강사님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 수업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나요 혹시? 네. 페이스북 친구 계세요 저하고? 한 번, 세 번. 오늘 저희 다 사업주 분들이시죠? 그 사업하고 계시고 잘 되십니까? 혹시 사업이? 어떠세요? 저랑 말하기 쉽습니까? 전 잘 됩니다. 제 사업은. 여러분 어떠세요? 네가 뭔 상관이냐? 예, 제가 하는 강의는 온라인 특히 네이버에서 키워드 쳤을 때 우리 회사가 검색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려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소통을 통해서 브랜딩하고 또 페이스북 광고 통해서 매출 올리고 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스프레드 채널 SNS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회사, 큰 회사들 제가 대응도 해드린 거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잠재 고객들이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찾아와서 내 사이트라든가 유입을 통해서 매출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매출이 오르고 여러분들의 제품과 브랜드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혹은 구글에서 내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내 회사를요 전혀 모를 겁니다. 존재 자체를 모를 거예요. 근데 많은 사업주분들이 그러세요. 네이버에 들어와서 회사 이름 쳐봐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회사 이름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단어를 치고 들어오고 또 문장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거를 쳤을 때 내 회사가 보여야 되고 내 제품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다 아실 겁니다. 블로그라든가 지도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키워드 쳤을 때 내 회사가 검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강의 다니다 보게 되면은 거의 그런 식으로 작업들을 안 해오셨습니다.
오로지 회사 이름만 알리려 그러세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회사 이름 아는 사람들은 나와 직원 또 가족밖에 모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내 회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키워드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네이버에 들어와서 단어를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할 겁니다. 보통의 경우 키워드를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영역이 블로그가 많이 보일 거고요. 또 그 네모난 창에다가 질문하게 되면은 첫 번째 영역이 지식인이 나올 겁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브랜드가 네이버 내에서 첫 페이지에 검색이 많이 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은 길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네이버에서 검색된 원리, 그 원리들하고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할까 합니다. 그 페이스북 혹시 하세요 다? 안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시고요. 페북 안 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페북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3년 전에 싸우고 나왔던 회사의 팀장이 보이고 2년 뒤에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보이고 제가 나를 보고 있구나 해서 자기 정보 노출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 보이면은요 차단하면 됩니다. 차단하게 되면 서로 못 봐요. 상대방을. 또 친구였다가 친구 관계를 끊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지금 끊었다고 알리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전한 게 페이스북에 가끔 가다가 해킹은 일어나요. 해킹. 내 거를 누가 해킹해가지고 이상 도배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비밀번호만 바꾸면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반드시 페이스북 하셔야 되는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사고자 하는 타겟을 여러분들 혹시 정의 내리셨나요? 지역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연령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정해 놓으셨겠죠. 내 제품은 몇 살짜리가 많이 사용한다. 근데 물어봐요 제가. 대표님의 타겟은 연령대 몇 살입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제 제품은요 20대부터 50대까지 다 좋아해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사업자분들은 거의 다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내 타겟은요 최대한 좁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35세에서 40세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기혼인가 미혼인가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네이버 광고의 경우에는요 키워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배너 광고하고 네이버 광고의 경우에는 타겟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종강역 2번 출구 5km 반경에 있는 35세에서 40세 그 사람들이 기혼이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여행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안 돼요. 네이버 광고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능한 광고가 페이스북 광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네이버 키워드 광고보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타겟팅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내 제품을 살만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에서 가장 좋은 거는 페이스북에 있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페이스북 광고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꼭 광고 하실 때 죄송한데 게시물 광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사이트 광고를 하시나요? 전부 다 하세요? 픽셀 코드 혹시 있나요? 사이트에다가도? 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광고 하실 때 내 사이트를 클릭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누군가를 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보실 것 같습니까? 다음 광고 할 때 내 광고 클릭한 사람들 대상으로만 광고를 할 수가 있죠. 페이스를 보시다가 내 관심 있는 광고를 보셨어요. 클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클릭했다는 이유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만 모아서 다음 광고 때 그 사람한테만 내 광고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럼 구매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광고 보고 클릭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근데 광고 보고 클릭했다는 이유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사람 대상으로 맞춤 타겟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에는 내 광고에 반응 보이는 사람들 대상으로 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페이스북 광고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타겟을 잘 선별한 다음에 그
그들을 상대로 광고하는 페이스북 광고하는 방법도 배워두시면은 매출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이제 뭐 SNS 마케팅 업체 상관없다 이런 부분인데 모든 B2B나 B2B나 B2C나 혹은 뭐 정부 상대로 하는 그런 모든 마케팅은요 업종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한 대에 3억 원짜리 하는 금융 기계가 있다 그러면 그 3억 원짜리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블로그 마케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마 3억 원짜리를 누가 보고 구매하겠어? 라고 의심을 많이 하는데 그런 회사들조차도 블로그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하실 때는요 업종에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페이스북 하신다 그러면 요거 페이북 들어가셔가지고서 소셜 채널 추천단에 친구 추해주시면 이제 페이북 내에서 소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2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했던 게 이거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였고 지금 제 플랫폼은 블로그보다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저품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카페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블로그보다 조금 더 유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요새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 카스 하고 있고 채널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국내에서 필요한 마케팅 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다 운영을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 중에서 내 고객들이 있는 그런 플랫폼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내 제품은 블로그가 많이 맞아. 내 제품은 카카오스토리가 맞아. 예를 들어서 45세 이상 여성분 타겟이라 그러면 어울리는 채널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카카오스토리입니다. 내가 여성 의류를 팔아. 이거에 맞는 채널은요? 인스타그램입니다. 그죠?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은 페이스북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종에 따라서 채널의 그 메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하나 정하시고 나머지들은 서브로 활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좋은 결실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 사업하는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툴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모든 마케팅이 블로그였어요. 블로그 써가지고 뭐 파워블로그한테 제품 보내서 사기 노출하고 거의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블로그만 의지하는 시대에 지났더라고요. 지금 소비자들이 너무나 다양해져가지고요. 그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블로그가 아니라 페이스북을 많이 보고요.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고 카스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툴들을 사업자분들 따라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회원가입 할 때는 그냥 가입되는 게 아니고 내 정보를 써줘야 돼요. 그럼 고객의 데이터를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카페 성격도 중요하겠죠. 내가 만약에 캠핑하는 회사야. 그러면은 캠핑 다닐 만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페의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두리 약시장이라고 그러죠. 내 어장에다가 사람을 모아서 그들한테 정보를 주고 내 물건을 파는 거. 그래서 블로그와 카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종 플랫폼이 블로그보다는 카페가 더 어울리더라고요. 카페는 상거래가 블로그보다 되게 수월하고 가능합니다. 또 회원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회원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여러분들도 블로그라든가 운영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홈페이지가 있으신다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공짜로 주는 홈페이지가 있죠. 모두 A시라고. 이거는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3개를 공짜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법인 사업자 경우에는 10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사이트를 만들기가 어려운 사업자 계신다 그러면 공짜로 운영할 수 있는 모두에 네이버 모두에시 있는데 운영하시게 되면은 사이트 영역에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주는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모델 해줍니다.
모드시라는 게 있고 이제 여성 상대 카카오 스토리. 근데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는 개인 계정을 운영할 때 내 개인 계정에다가 광고 올리면 친구들이 싫어합니다. 내 친구가 글을 올렸는데 놀러 갔어. 놀러가 봤더니 광고가 있어. 그러면 불이탈하죠.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홍보용, 비즈니스용 쓸 때는 스토리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스토리 채널을 만들어서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고요. 페이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여러분들 실명으로 운영하는 거를 개인 계정이라고 그러고요. 비즈니스용을 페이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페이지에다가 콘텐츠를 올려서 팬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개인 계정과 페이지가 구분되셔야 돼요. 개인 소통과 비즈니스가. 그리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아직까지는 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비주얼 강한 것들이 있죠. 컬러가 좀 좋다거나 특히 여성 의류가 제일 잘 팔립니다.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의 여성 의류들. 그 사업자분들 이렇게 마케팅하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에 글 올리는 게 아니고 밤 늦은 시간에 올리세요. 화장을 다시 하고 자기가 팔고 있는 옷을 입은 다음에 셀카 찍어요. 올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문이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여성 상대 업종이 제일 잘 되고 있다. 또 최근에 잘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왁싱이 있죠. 왁싱이랑 타투. 또 최근 또 잘 되는 게 PTG 센터들 몸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런 업종들 되게 잘 되고 있는 게 현재 인스타그램 특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여성 타겟이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이 해외를 노리는 거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 때도 PC 버전은 버리셔도 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경우에는요, 모든 콘텐츠의 그 우선 순위를 모바일에 우선해 줍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100% 모바일용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구글에서, 페이스북에서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노리는 분들은 반드시 구글 마케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정도가 우리가 필요한 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되는 게 네이버 폴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미약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SNS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뭐 대기업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1인 사업자라든가 중소기업 정도, 또 소상공인 분들. 저희의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키워드 광고 할 때도 생각보다 비싸고 배너 광고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짜로 운영하고 있는 SNS 운영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NS를 하다가 우리가 특히 SNS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스북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시작하자마자 본인 개인 계정에다가 홍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또 블로그에 쓴 거를 링크한다거나 또 홈페이지에 쓴 걸 링크한다거나 그럼 친구가 놀러 왔는데 블로그에 글이 링크가 돼 있어. 사이트에나 그 언론 보도자료가 링크돼 있어. 그럼 사람들은 거의 안 봅니다. 페이스북 경우에는 운영 자체를 그 안에서 소화하셔야 돼요. 그 공간에서 글 쓰고 사진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지금 매출 오실 분들은 거의 다가 1년 이상을 꾸준하게 소통하는 분들이 개인 계정에서도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자 분들의 경우에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1년 이상 꾸준하게 페이스북 내에서 소통 통해서 하는 게 좋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페이스북의 홈페이지를 페이지라고 그러잖아요. 페이지를 만들어서 팬을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브랜딩이 돼요. 또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는 기업 비시중이라 그래가지고 페이지에다가 또 매일매일 광고만 올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팬이 안 늡니다. 페이지가 있어서 라이크 버튼 눌렀는데 이 페이지가 맨날 광고만 올려요.
그럼 팬이 안 생기겠죠. 역시 페이지 마찬가지로 정보를 올리셔야 돼요. 네, 팬들이 좋아하는 정보를. 그래서 SNS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보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팬이 모이고 네, 플랫폼이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하나 더 팔려고 그냥 광고만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100%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콘텐츠의 퀄리티입니다. 즉, 내 제품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유익한 정보.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SNS 농사를 하는 명제도 본줄 알았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통계가 지금 뽑아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되면은 2015년과 17년인데 페이스북이 65% 정도가 쓰고 있고요. 또 카카오 스토리는 점차 쇠퇴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그 일변, 뭐라 그러죠? 너무나 일상 이야기 많으니까 카스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으로 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의 특징은 좀 라이트해요. 가벼운 잡담이 있는 그런 공간을 한다 그러면 페이스북은 좀 헤비해, 컨텐츠가. 그래서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은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밴드도 많이 하시죠. 이런 오픈형 SNS에 필요가 느낀 사람들이 이제 폐쇄형 공간이 밴드로 이동해서 밴드 내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밴드 마찬가지로 광고만 되게 올리는 분들이 또 되게 많으시죠. 예. 그래서 매출도 안 일어나고 회원은 많은데 소통이 없으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밴드 운영하실 때도 중요한 거는 정보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여러분 다 해보셨죠, 예전에? 싸이월드가 없어졌다가 최근에 또 삼성이 인수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싸이월드 회원들의 그 DB를 가지고 아마 사업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월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성공 가능성은 과거대로 한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바뀌기 편해 가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용자가 5천만 명 될 때 걸린 시간이 또 있습니다. 전화의 경우에는 75년 걸렸대요. 5천만 사용자가. 그리고 라디오의 경우에는 38년이 걸리고요. 한 반 정도가 줄어들었죠. TV의 경우에는 13년이 걸렸다고. 인터넷 경우에는 4년밖에 안 걸렸고요. 페이스북 경우에는 3.5년이 걸렸대요. 이거보다 더 빨리 도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앵그리버드라고 아세요? 예. 앵그리버드가 불과 35일 만에 5천만 명을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변화가 빨리 일어나면서 받아내는 속도가 단축된다 했던 이거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핸드폰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핸드폰을 언제 많이 쓸까? 통계를 내봤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PC를 많이 쓰겠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모바일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데스크탑과 모바일의 사용 시간대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언제 모바일을 많이 볼까? 많이 보는 시간에 콘텐츠를 올려야겠죠. 한간씩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때 올리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모바일의 경우에는 아직 5시부터 증가가 돼요. 이유 간단하겠죠. 알람이 울려서 깨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또 반대로 PC의 경우에는 7시 이후부터 증가됩니다. 출근하셔가지고서 이제 증가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하다가 오후 5시부터 증가가 돼요. 모바일 경우에. 핸드폰 보고 뭐 먹으러 가지? 어디 갈까? 검색을 한 겁니다. 반대로 이제 PC는 끄는 거죠. 그러다 이제 퇴근한 다음에 먹고 마시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11시 정도에. 이때 트래픽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먹고 가서 집에 가서 씻고 이제 TV 틀어놓고 TV 안 보고 핸드폰 본다는 거죠. 이때 제일 잘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10대 여성분들이 운영한 쇼핑몰. 그런 분들이 이제
자, 이 코디 다시 하고 찍어 올려서 매출 일으키는 요 시간대가 제일 많이 봅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트래픽 방송 시간이 있는데 근무 시간에 올리면 효과가 없고요. 아침과 오후 시간, 늦은 시간 요때 올려야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전 퇴근 시간에 제일 많이 올려요. 퇴근 시간 전부에. 퇴근하시면서 이제 그걸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내역 중에 만약에 여성 상대 어떤 비주얼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좀 늦은 시간에. 또 대학생들은 올빼미들이잖아요. 걔들은 잘 안 자잖아요. 내 업종, 내 제품이 대학생들이 살만 제품이다. 그런 분들은 늦은 시간이 어울려요. 걔들은 잠을 늦게 자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올리는 경우도 되게 잘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어떤 시간대 맞는가 그것도 내가 아는 다음에 그때 올리는 게 나한테 콜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휴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휴식하면 떠오르는 거. 전 떠오르는 거는 바다 생각이 나요. 모래밭에 앉아서 옛날 얘기죠. 지금 안 그렇죠. 그리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해독에다 딱 누워서 책 본다거나 잔다거나 술 마신다거나 일반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휴식이라는 이미지가. 근데 지금은 바뀌었대요. 휴식의 이미지가. 어떤 식이냐? 휴식이랑 TV를 켜고 아이패드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며 음악을 듣는 것을 휴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때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손 안에 있는 5.5인치의 기계 하나로요. 아직까지도 큰 PC만을 상대로 취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뒤돌아봐야겠죠. 요새 많이 나오는 게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인구 증가가 안 되고 지금 초등학교의 그 인구 수가 줄어들다고 그러죠. 학교 수도 줄어들고 결혼을 하기 힘든 세상이니까 결혼 안 하니까 애도 안 낳고 그리고 복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노령층이 많아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일본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가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고 솔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징이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질문 하나 할게요. 가구의 크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인구가 줄고 솔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구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가구는 이미 돼 있대요. 모든 집 안에 빌트인으로. 우리의 그 상식을 파괴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세탁기 크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거 보니까는 아마 함정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구의 크기가 생각하기로는 작아지겠죠. 솔로가 늘어나니까. 근데 솔로들은요, 빨래를 매일 안 하죠. 한꺼번에 해요. 오히려 크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통계를 뽑은 것보다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기억버리는 통계가 이거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들의 관심사가 뭔가, 그들이 뭘 원하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일어나더라고요. 소비자는 누구일까? 어떤 시대를 경험한 세대인가? 그 세대는 무엇을 원할까? 제품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를 보라는 말이 있어요. 소비자를 알자는 거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식 이런 뜻입니다. 같이 오랫동안 느껴온 것도 집합체라 그래요. 상식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요, 감히 상식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비즈니스의 그 증대는요, 뭘 하셔야 되냐면은 통계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비자가 어떤 루트로 들어와서 내 물건을 어떻게 사고 그들이 처음 들어오는 길이가
PC냐 모바일이냐 혹은 안드로이드 폰이냐 아이폰이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내 제품은 내 생각에 모바일을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PC로 많이 들어오네. 그럼 내 콘텐츠는 뭐가 돼야 돼요? PC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모바일 좋다 그러고 모바일로 다 몰릴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은 통계를 보시라는 이유죠. 제 고객은 연령대가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 고객은 제 클라이언트는 연령대가 그렇죠. 40대 이상일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혹시 가맹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마케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타겟이 과연 몇 살인가 그들이 뭘 가장 궁금해할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자화상이죠. 지하철 모습입니다. 지하철 타자마자 자리 있으면 앉아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핸드폰. 자리가 없을 때 서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핸드폰. 그래서 다 목이 아프죠 요새는요.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정형외과라고 합니다. 거북목 치료 때문에. 이거로 풍자하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뭘 많이 할까? 출퇴근 시간에 만화를 제일 많이 본대요. 시간 금방 가니까. 그 다음 많이 보는 게 이제 정보 검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보고 주무시는 게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세요? 자식의 얼굴이세요?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세요? 마지막으로 보고 주무시는 거. 가족이 아닐 것 같아요. 핸드폰 아닙니까? 네. 아침에 눈 뜨셨을 때 제일 처음 보는 게 누구세요? 핸드폰입니다. 그렇죠? 핸드폰 보고 여러분 제일 처음 보는 게 뭘 보세요? 아침에 깨셨을 때. 날씨 보세요? 이런 뉴스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보고 주무는 게 뭐지 여러분들? 내일 날씨 프로야구 결과. 요새 뭐 안 좋은 팀이 많이 있죠. 저 밑에 있는 팀들은.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주무시기 전하고 아침에 깼을 때 하고 여러분들 회사 이름을 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 그러세요? 아 어떤 일 하시는 분님은? 저는 선생님같이 똑같은 일을 아 강의하세요? 네, 강의하고 학교 만드는 겁니다. 대학교. 아 대학교 전문적으로 하는 지금 전문학교요? 네. 평생 교육은 그런 네, 식으로? 그런 거 만드는 거. 아 저분이 되게 잘하시는 거죠.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시죠? 그죠? 여러분 사업하는 목적이 뭐죠? 사회 기업. 네, 개뿔이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직원들 복지 잘 해주고 막 그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내 회사가 이름이 검색이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내 키워드를 쳤을 때 내 회사 이름이 검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키워드 쳤을 때 회사 이름이 검색되나 안 되나? 90% 이상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런 작업들을 안 하시니까요. 소비자들은요, 우리 큰 대기업 말고 작은 기업들의 유명한 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이 많이 되는 회사를 좋은 회사를 압니다. 어리석게도. 그러면은 저 1인 사업자가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죠. 네이버 내에서 검색이 잘 되면 그게 마땅이다. 온라인 마케팅은요, 검색이 많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검색이 돼서 그 회사 홈페이지 클릭을 했는데 홈페이지가 개판이야. 그럼 어때요? 다시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지금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모바일로 홈페이지 클릭했는데 홈페이지가 PC 버전이다. 그럼 그거를 당장 바꾸셔야 돼요. 모바일로 사이트를 클릭했는데 사이트 버전이 PC 버전이면 사람들 손가락으로 튀어서 봐야 되죠. 소비자들 그걸 수고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PC 버전 홈페이지 회사의 경우에는 당장 바꾸셔야 돼요. 물론 모바일 최적화로.
홈페이지 여러 퀄리티가 좋아야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즐겨 찾기를 해줍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이 되게 의외로 안 돼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요. 작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서 태양의 후예 있죠. 태양의 후예 치게 되면은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가 나오죠? 송혜교가 나옵니까? 송중기가 아니라? 네. 얼마 전에 끝났던 도깨비 드라마 치면 누가 나오죠? 공유 나오죠. 짜장을 치면 뭐가 나오죠? 짬뽕 나오고 중국집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연관 검색어라 그럽니다. 그죠? 사람들이 내 키워드를 쳤을 때 연관 검색어로 내 회사 이름을 안 뜬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관 검색어라는 거는 사람들이 키워드를 쳤을 때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연관 검색어라 그래요. 그러면은 키워드마다 쳤을 때 내 회사 이름이 검색된다 그러면 효과가 커지겠죠. 그 네이버한테 돈 내는 게 아니라 혼자 운영할 수가 있는 게 연관 검색어 작업입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항상 방법들을. 스마트폰은 휴대 시간이 없죠. PC와는 달리 24시간 손에 들고 있는 게 이 스마트폰입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있죠. 회사에서나 집에 가서나 늘 뭔가를 보고 있고 여기서는 큰 거 보이는데 여기서는 작은 거 보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 떨어뜨리면 코가 깨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보실 때는 옆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제 아내가 이랬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떨어졌어요. 찢어졌습니다. 코가. 반드시 누워서 보시면 안 돼요. 옆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풍자에 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TV를 봅니다. 근데 벽걸이 TV가 아니라 DMB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형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 아이는 무슨 줄 알고 모르겠어 안 듣는데 실제 이렇다 그래요.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그래서 스마트폰 만약에 얘가 형 나이 되면은 더 많은 게 바뀌어 있겠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30, 40년 뒤에는 기후가 바뀐다잖아요. 아열대 기후. 지금 제 자녀가 대학생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저는 걔들한테 그런 말 해줍니다. 네가 성인 됐을 때는 기후가 바뀌니까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필리핀을 연구해봐라. 태국을 연구해봐라. 그런 걸 해주고 있어요. 기후 산업을 한번 해보니까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세상 바뀐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의 미래가 조금 더 풍요롭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불쌍하죠, 꼬마가. 그리고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어린 나이부터 핸드폰을 보고 이제 그런 계시죠. 뭐 지하철에 집에서 떠드니까 핸드폰 보고 있으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꼬마들한테 핸드폰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 PC와 모바일의 방문자 숫자입니다. 2012년과 13년, 2년 터울입니다. 2012년과 2년 뒤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다음이 1, 2위예요. 우리나라 거대 공룡들이니까. 월등이면 네이버가 많겠죠, 아직까지. 그러다가 2012년도에 8위였던 조선일보가 불과 2년 만에 20위 떨어졌습니다. 지금 순위 바뀌죠. 모든 인쇄 매체가. 그리고 2012년도에 12위였던 구글이 불과 2년 뒤에는 3위로 올라옵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그리고 2012년에 20위였던 페이스북이 2년 만에 11위로 올라가요.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1위로 올라옵니다. 네이버와 다음과 이어서 구글 순위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2년 만에 스마트폰이 증가한 시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증가하니까 산업 자체가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업하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뭘 많이 할까를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들이 스마트폰 보고 뭘 많이 검색을 할까? 처음 들어올 때 어떤 단어를 치고 들어올까? 그런 분석들을 해보시는 게 무척 좋을 겁니다. 구글의 애널리틱스라는 그런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스트 경우에는 내 타겟들이 처음에 어디를 통해 들어왔는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부탁을 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업종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허락 없이.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오셨더라고요. 도소매 있고 음식, 제조, 서비스, 미용도 오셨네요. 디자인, 공인중개사, 음식, 출판, 방송 부분도 오셨고 강사님도 오셨고 다양하게 오셨는데 내 고객이 처음에 내 정보를 어디를 타고 들어왔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구글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네이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항상 모든 최초의 정보를 여기서 보는구나 라고 통계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들을 상대로는 광고를 어디다 내야 돼요? 구글에 내는가 네이버에 내야 돼요. 왜냐? 글로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통계는요 확률의 싸움이잖아요. 더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내가 거기다 제품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게 구글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2010에 없었던 카카오가 4위로 올라옵니다. 그 이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증가한 시대입니다. 우리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동물 잡았잖아요. 애니팡. 지금도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날라와요. 애니팡이. 짜증나요. 아직까지도 하십니다. 애니팡 하지 마시고요. 뭘 하셔야 돼요? 검색하셔야 돼요. 어떤 거? 내 회사 이름, 회사 키워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금년 4월까지 통계입니다. 페이스북의 전생 회원이 한 2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회원은 1,900명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에서 경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만 제품이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질 겁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숫자가 하루에 60번 정도. 한 사람당 보통 3명 누른다 좋아요. 트위터 많이 안 하시죠? 초당 14만 번 트윗 날아다니고 있고요. 유튜브는 1분당 3일치의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페이스북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PC보다는 모바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하실 때는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안 되고 PC로 하셔야 돼요. 그것도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동이 잘 돼요. 네이버의 경우는 초당 1초당에 200개 검색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할 때 사람들이 한다 이거죠. 블로그도 초당 9개가 발행이 되고 있고요. 한 달간 블로그 숫자가 1억 명 정도가 돌파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한다 이거죠.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쟁을 해서 이기는 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키워드 칠 때마다 내 제품이 검색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것인가, 정보를 줄 것인가. 여러분들 광고 보시면 짜증나시죠? 근데 나한테 좋은 정보면은 짜증보다는 복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광고인가 정보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쟤를 봤을 때 광고는 광고입니다. 그렇게 쓰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 관점을 소비자 입장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는 사람들에 의해서 스팸으로 인식이 되고요. 정보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됩니다. 이거에 가장 좋은 게 이런 부분들이 있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 그래서 광고성 글보다는 정보성 글이 더 사람들한테 홍을 얻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나눠졌네요.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고 사업하는 분야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게 홍보겠죠. 마케팅. 어떻게 알리고 누구한테 알릴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구조 따봤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내 제품을. 여기 나온 그 다음 대답이 많이 알려야 되겠죠. 알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또 알려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데 뭘 알려야 돼요? 제품을 알려야 돼요? 회사를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뭘 알릴까요? 제품일까요? 회사 이름일까요? 한 가지 숙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알릴까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가 글인가 이미지인가 동영상인가 이런 또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뭘로 만들 것인가? 텍스트일까 이미지일까 동영상일까? 현재 우리 연령층에서 제일 많이 입는 컨텐츠 형식이 동영상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글보다 이미지보다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또 공유되는 숫자도 동영상이 월등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컨텐츠가 혹시 동영상이 없다 그러면 영상 컨텐츠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대일 겁니다.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야 돼요? 알려야 팔리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죠? 뭘 알릴까요? 제품인가? 회사 브랜드인가? 어떻게 알릴까? 컨텐츠가 모르니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이거를 어디에 알릴까요? 어떻게와 어딘 다르죠. 이거는 미디어라고 합니다. 미디어. TV냐, 라디오냐, 혹은 페이스북이냐, 인스타그램이냐.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세 부분이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알릴 것인가. 오늘 수업의 목적이 아마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블로그에 쓴다든가 페이스북에 쓴다든가 인스타를 쓴다든가 이런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야 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 돈을 써서 광고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알리는 모방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는 돈이 들어가고요. 모방은 흔히 말 우리가 유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퍼지는 효과. 이 부분이 이제 SNS라는 거죠. 내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퍼뜨려지는 거. 근데 내 친구가 내 컨텐츠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은 홍보성 컨텐츠는 공유를 안 해줍니다. 정보를 공유해줘요. 컨텐츠가 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광고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게 큰 배너 광고죠. 이 배너 광고 시간당 1시간 쓰는데 3,400만 원이 들어가는 광고입니다. 노출이 전부 한 500만 원 정도 노출이 돼요. 여러분들 얘 클릭 많이 하십니까? 거의 안 하시죠. 여기에 배너 광고하는 기업들은 비용 많은 기업들, 게임 회사, 대기업들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이 목적은요 물건을 파는 목적이 아니라 노출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500만 명이 본다는 얘기죠. 효과를 뽑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들이죠. 이 광고의 경우 매출 목적보다는 노출 목적입니다. 자본이 풍부한 기업들 혹은 신제품, 게임 업체들 이런 업체들 여기 많이 쓰고 있고요. 반대로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은 페이지 콘텐츠입니다. 열정의 길목이라는 그런 페이지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거를 본 사람이 18,000명 정도가 봤고요. 공유가 13,000건 일어났습니다. 요 공유 13,000명이라고 그러면은 13,000명이 본 게 아니고 제가 올린 거를 대표님이 만약 공유했잖아요. 그럼 대표님의 친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대표님 친구의 또 친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공유의 경우에는 공 2개를 더 붙여줍니다. 그럼 이 콘텐츠 하나를 공 더 붙이면은 일시 100.만 130만 명이 본 거예요. 이 글 하나 광고가 아닌데 130만 명이 보고 18,000명이 봤어요.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보통 우리가 광고 한번 누를 때 들어간 단가가 7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누르면 7원이 들어가는 광고예요. 근데 이거는 광고 하나도 안 쓰고서 백만 이상이 벌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잘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퍼지는 구조.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은 시간과 정보를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온라인에서는 검색이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를 장악하라. 이게 이제 저희 사업하는 분들이 필요한 도구들인데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블로그 잘 된다 그래도 사이트가 없으면 안 돼요. 신뢰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후기를 보신 다음에 그거를 사고 싶어. 그럼 그 회사가 신뢰된 회사가 아닌가를 살펴보죠. 그 기준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돈이 없다 그러면 무료 홈페이지, 모베이시 있고 윅스라는 게 있습니다. 구축을 하시고요. 그리고 키워드 쳤을 때 여러분들 회사 위치가 지도에 잘 검색되십니까? 회사 이름 말고 키워드 쳤을 때 거의 안 되실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 이름을 쳐야만 지도 검색이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키워드 쳤을 때 검색이 돼야 돼요. 어디에? 지도에. 그리고 사이트에. 그 부분 제가 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도 등록하는 거를 마이 비즈니스라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이름이 스마트 플레이스로.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네이버에 위치 등록하려 그러면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 안 하시면 검색이 안 됩니다. 모바일 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영역이 위치입니다. 키워드 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등록이 돼야 돼요. 지도에. 컨텐츠 만들 때도 텍스트와 동영상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내 회사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어떻게 알리는 것일까 그건 이제 노출하기 위해서는 카페와 블로그, 지식의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이거 달아놓으셔야 돼요. 네이버 보고 들어온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기능을 톡톡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디서 전화 왔나 보려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우리가 이거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네이버 보고 뭘 보고 들어왔는가 그 길을 아셔야 돼요. 네이버 지도 보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톡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처음 나오는 페이지를 통합 검색이라고 합니다. 이 첫 페이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동 완성어, 영어 검색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용 들어가는 거는 광고와 뉴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짜예요. 보시면은 동영상, 이미지는 블로그에 들어가는 게 검색되는 것들이고요. 지도의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스마트 플레이스에 보이는 게 유튜브 검색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지역하고는 다 노출되셔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여기에서 한 반 정도는 검색되셔야 돼요. 왜냐? 다 공짜거든요. 지식인도 아시죠? 지식인은 물어보고 대답하고 채택입니다. 그래서 짜고치는 고스톱 및 지식이에요. 되게 쉬운 건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 한번 건드려 보시면 뉴스가 있죠. 요 뉴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뉴스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그런 소식들은 그 기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인터뷰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 언론사에다가 돈을 주고 기사를 써주면 거기서 올려줍니다. 거의 물론 큰 기업들 말고. 그래서 처음 듣는 그 언론사들의 경우에는 다 돈 주고 올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 글이 검색이 되고 사이트가 보이고 검색 잘 되다가 뉴스까지 딱 뜬다 그러면 더 신뢰성에서 높아지겠죠. 그래서 뉴스 부분도 마케팅에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이버 쇼핑. 저는 콘텐츠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물건이 아니죠. 그럼 제가 하는 것들은 네이버 쇼핑에 입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쇼핑을 하면은 물건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저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쇼핑몰에 입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그 유무형의 모든 것도 다 입점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쇼핑몰이 없는 분들은 네이버 공짜로 줄 스토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팜 만들어서 입점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쇼핑 부분도 여러분 운영하셔야 됩니다. 오신 분들 보니까는 다 판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기열 대표님 어떤 분이시죠? 고기열 대표님. 안 오셨나요? 하필 처음 보는 분이 안 오셨네. 권중혁 대표님이? 아, 예. 쇼핑 입점하셨나요? 이거 쇼핑에? 네, 잘 됩니까? 판매가? 지금은 좀, 네, 맞아요. 어떤 거 판매하시죠? 커플 주얼이랑 맞습니다. 아, 자파절이네요? 네네. 그러면 첫 페이지 뜹니까 혹시?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키워드만 특정 키워드만 어떤 키워드로 했을 때? 금수저. 금수저? 몇 개나 올라와 있죠? 제품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개. 몇백 개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백 개밖에 없다 그러면 되게 수월한 경우죠. 보통 경우는 막 몇만 개, 몇십만 개가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에서요, 앞에 뜨기 위한 많은 조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제목 쓸 때요, 키워드를 쓰셔야 돼요, 키워드로.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이버 쇼핑이고요. 본문에 글 쓸 때도 너무나 이미지 올리지 마시고, 이미지 밑에다가 텍스트 써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텍스트로. 그래야 더 그 알고리즘상 앞으로 올 확률이 커집니다. 쇼핑 네이버 쇼핑 다 입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들어올 때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단어를 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이렉트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주소를 안다거나 카톡에 어디 보내서 치고 들어온다거나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키보드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검색 엔진에서. 그래서 검색할 때는 두 가지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치고 들어올 때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내 정보가 노출될 때 이 세 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엔진이 다 수집을 해가요. 그런 다음에 그 키워드의 성격을 파악을 합니다. 제목을 보고만 파악을 하는데요. 골라내는 겁니다. 좋은 정보와 안 좋은 문서들을 골라낸 다음에 이 정보를 몇 페이지 올려줄까?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합니다. 그래서 수집해간 다음에 골라내서 노출해주는 요 과정이 보통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여기 검색됐을 때 들어가서 제목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목을 바꾸게 되면은 앞에 있던 내 블로그 글이 뒤로 사라져 버려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블로그 제목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 알고리즘 변화도 있는데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브라 알고리즘이 있었고요. 이건 뭐냐면은 어뷰징 방지라는 게 뭐냐면은 네이버 검색 로봇으로 속여서한 행위를 우리가 어뷰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쓸 때 글씨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한다든가 키워드 도배한다는 것들이죠. 그 키워드를 같은 키워드를 다 적어놨는데 남들이 못 보도록 흰 글씨로 바꾼다든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안 보이지만은 네이버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쓴 글이 먼저 떠야 되는데 내 글을 베낀 글이 먼저 뜨는 거, 그거를 방지하는 정책을 소나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C랭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 전문적인 글 쓰는 블로그를 더 우대해주는 거를 C랭크라고 합니다. 내가 판매하는 업종의 블로그가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강의에 대한 글로만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를 우대해주는 정책을 우리가 C랭크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실 때는요, 다른 거 쓰는 것보다 내 일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놀러 갔다, 어디 맛집 갔다, 영화 갔다, 그런 글을 많은 것보다 내 전문적인 글이 많은 글도 우리 우대해준다는 거. 그게 바로 C랭크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콘텐츠가 이런 구조로 배포가 되셔야 돼요. 이런 식의 구조가 배포되는 구조입니다. 콘텐츠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 만든 것들을 어디로 퍼나갈 것인가. 페이스북, 카카오, 뭐 다른 여타 SNS, 유튜브라든가.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하고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페이스북 친구가 몇 분인지 아시죠? 5,000명입니다. 블로그 서로의 친구가 5,000명이에요. 카카오스토리 친구가 1,000명입니다. 이 세 개 모두 다 공짜죠.
세개 합하게 되면 친구가 11,000명이에요.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 50명이야. 근데 다 친구와 친척들이야. 가까워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친구야. 그럼 포트를 맞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 운영하실 때도요, 내 지인들 말고 모르는 다른 사람 많이 사귀는 게 유리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내 개인 채널 활성화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중요한 거는요, 많이 퍼뜨리셔야 돼요. 내 콘텐츠를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랬죠. 네, 체인지 월드라고 그러는데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IO2, 사물 인터넷, O2O, 혹은 비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이겁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이것들이죠. 집에 만약에 가스가 새나 안 새나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그래서 그 실내에다 어떤 센서를 붙여서 그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거. 그거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흔히 볼 때 지하철에 가게 되면은 뭐 보이잖아요. IoT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택배회사한테 물건 주문을 해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마트라든가 그걸 오잖아요. 받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IoT라고 합니다.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경계가 허물어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앱 있죠. 요기요. 또 에어비앤비. 숙소지요. 내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집을 안 쓴다. 근데 한 달 동안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주고 돈 받는 거.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오토 서비스라고 합니다. 비콘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죠. 편의점이라든가. 이게 뭐냐면은 근거리 서비스입니다. 내가 종각거리를 지나가요. 갑자기 스마트폰 알림이 울려. 딱 보니까 내가 다운받았던 앱 중에서 만약에 어떤 회사 앱이 있다. 그럼 그 회사가 근처에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 지나가잖아요. 그런 거 없애서 나한테 센서 보내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내가 있으니까 찾아와. 1+1이야. 그 서비스를 비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건 근거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많이 하는 데가 가맹점 많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화두가 이겁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인형 마케팅, 푸시형 마케팅. 우리가 사업하다 보게 되면 내가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 보내는 홍보가 있을 거고요. 또 나한테 가입한 사람한테 보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발적인 게 이제 유인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네이버 회과했죠? 그건 자발적이죠. 그거를 유인형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가입하게 되면 나한테 뭐가 와요? 메일이 날라오고 문자가 옵니다. 다른 하나는 강요형이야. 여러분들 PC 보시다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광고 보일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푸시형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분들 둘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강제도 필요하고 자발적도 필요합니다. 자발적 필요한 거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페이지라든가 혹은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겠죠. 중요한 거는요. 이거 하실 때는요. 회원 가입을 유도하셔야 돼요. 회원 데이터가 있어야 그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게 블로그보다는 카페가 더 좋다라는 부분이죠. 카페 회원가입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이메일 뜨죠. 전화번호 안 뜨더라도. 만약에 내 카페 회원이 5,000명이야. 근데 그 카페 회원의 이메일이 나한테 있어. 그걸 가지고 온라인에서는 그들한테 쪽지라든가 문자 보내죠. 근데 쪽지와 문자의 경우에는 받아보는 사람이 스팸으로 오해를 해요. 근데 5,000명의 이메일을 가지고 내가 페이스북 광고를 해볼게요. 페이스북 보다가 딱 봤는데 내가 가입한 카페가 광고가 보여. 그게 스팸일까요? 반가울까요? 스팸으로 사람들이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가입한 카페에 광고가 보여. 이제 좋은 정보가 있는 카페였어. 여러분들 고객들 DB가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 그걸로 뭘 하세요? 그분들한테
내 고객 데이터가 만약에 1000개가 있어요. 활용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문자 보내는 거 아닙니까? 혹은 카톡 보낸다든가, 혹은 DM 보낸다든가. 근데 그런 행위들은요, 그들이 볼 때는 스팸으로 오해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페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스팸으로 인지가 안 되고 정보로 인지가 됩니다. 왜냐? 눈에 이걸 회사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페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페북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광고가 보여주는 거. 그걸 우리가 맞춤 타겟 광고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 광고도 뭐 집에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흔히 우리가 마케팅 할 때 이런 구조를 이룹니다. 깔때기라고 그러죠. 퍼널 마케팅.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인지가 돼야 돼요. 어디선가 봤다거나 들었다거나 그래야 나한테 유입이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내에서 내 정보를 보거나 들어요. 한 모임에서 누가 말을 해요. 그거 써봤는데 좋더라. 그 오프라인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아웃 오브 홈이라고 합니다. OH 마케팅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포커스 광고, 지하철 광고. 이거를 본 다음에 또 온라인에 들어가서 배너 광고에 있죠. 배너를 본다거나 또 이걸 본 다음에 네이버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이 과정을 지나서 뭐냐? 이 사람들한테 우리 타겟팅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이트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추적할 수 있는 코드를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클릭한 사람들 상대로 뭘 하느냐면 미리 타겟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에 누가 클릭했는지 알 수 있는 추적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를 심어놔야만 누가 봤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상대로 뭘 하냐? 다음에 광고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퍼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한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쇼핑몰이 있습니다. 회원가입했어요. 그럼 회원가입하자마자 그 사람한테 안내 문자를 보내줘야 돼요. 그걸 그때 보내는 게 아니라 미리 시스템에다가 적어두는 겁니다. 회원가입하고 바로 보내는 거. 또 그 다음날 가입한 사람한테 또 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보내는 메일 마케팅을 스팸 메일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도 있는 게 마케팅 좋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알아서 내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죠. 신청 즉시 보내는 일 미리 세팅해 주고요. 또 신청한 다음에 하루 뒤에 보내는 메일을 미리 세팅을 해두는 거고요. 하루 보낸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보내는 거를 며칠 뒤에 또 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각 날짜마다 미리 세팅해둔 다음에 그 날짜에서 보내는 거. 이런 구조 있어줘야 돼요. 이건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세팅을 하는 경우입니다. 잘 때 보낸다든가. 자동 시스템 보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이런 구조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모바일 SEO라는 게 있는데 최적화라는 부분입니다. 더만 트래픽을 얻기 위해서. 데스크탑과 모바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모바일은 화면이 작죠. 콘텐츠가 간단해야 됩니다. PC는 크지요. 콘텐츠가 자세해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의 노출과 PC 노출이 다릅니다. 많은 키워드마다. 그래서 모바일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데스크탑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냥 지나갈게요. 모바일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위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 하실 때도요. 제일 위에다가 위치를 제일 올려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비슷한 얘기 드립니다. 주차장이죠. 같은 공간입니다. 얘는 작고 얘는 커요.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맞는 거를 말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운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페이스북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타겟들이 어디인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내 타겟들이 이 연령대다. 그럼 여기가 맞겠다. 내 타겟들이 이 연령대다. 여기 맞겠다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타겟이 많이 머무는 공간, 그 공간으로 공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던지는데 저희들은 판매자이지만 이걸 보는 사람은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되면 안 되고요. 이분이 만족을 하셔야 돼요. 콘텐츠가 이분들을 향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들. 핵심은 키워드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광고 얘기만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핵심은 소비자다. 요거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는 사업을 위해서 이름 바꿀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업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 어머님이 지어준 건데 바꾼다. 사업 때문에. 실제 있는 일입니다. 수업 들은 분 중에서 그분이 하는 일은 이제 가구를 만드는 분이세요. 이분이 장사가 지질이 안 됐어요. 진짜 안 됐어요.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절실한 마음으로 개명을 했대요. 가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그 실명이 김성민 씨입니다. 이분 바꿨어요. 뭐 하는 분이라고 그랬죠? 가구 만든다고 그랬죠. 상상해보세요. 어떤 이름일까? 김가구. 또 이런 가구를 만든 사람을 뭐라 그러죠? 목수라고 그러죠. 예. 김목수 이름이요.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구쟁이 김목수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고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2달 뒤부터 주문이 엄청 들어온대요. 이상한 일이었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대요. 근데 장사가 잘 됐더래요. 언제부터? 이름을 바꾼 뒤부터. 이분이 만드는 가구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분은 가구 나무가 편백나무 아시죠? 개로만 만들어요. 편백나무만. 그게 막 아주 떨어져 안에. 이렇게 만드는데 이분이 작업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본인의 블로그에. 작업하는 모습이에요. 칼라가 아니고 흑백입니다. 전력이겠죠. 그분이세요. 작업장에 있고 머리 따고 칼 있고.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예. 이분의 임시 메이킹입니다. 이분이 일본 돌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일본 돌을 내고 있고 머리 따고 강렬하죠. 예.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사람들의 첫눈에 봤을 때 기억이 돼야 돼요. 기억이 안 되고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파묻혀버립니다. 여러분 저 처음 보셨을 때 인상 남으시죠? 머리 밀었으니까. 저도 이분 처음 봤을 때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딱 수업 들어오셨는데 서로 웃었어요. 자기는 머리 닦고 저는 밀고 하니까 서로 보고 웃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가 처음 봤을 때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 다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이제 나까지 오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조사하는 거죠. 가격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그런 다음에 좋다 그러면 내 친구들한테 시연을 해줍니다. 중요한 거는 공유한 조건이 있겠죠. 내가 써봤는데 좋더라. 너도 써봐.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은 컨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드만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5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어야 돼요. 그 다음에 흥미 느껴야 됩니다. 아까 그분처럼. 사람들이 욕구가 생성이 돼야 돼요. 아, 저거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전화하고 싶다. 이 가운데 께가 되려고 그러면요. 2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억을 하죠. 저 살 거야. 라고 기억한 다음에 마지막에 행동을 해요. 소비자들의 패턴이 보통 한 광고가 나한테 5번 정도가 보여졌을 때
행동한다 그래요. 구매한다든가 전화한다 그럽니다. 그게 5번 만에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페이스북 경우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의 경우에는요, 보통 여러분들의 광고가 한 사람한테 5번 정도가 보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강의도 하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제 광고 몇 번 보셨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5번 정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의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5번 정도가 보여야 나한테 콜이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온라인 좀 달라요. 온라인은 6번 정도 봐야 콜이 일어난다 그래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목을 받아야 되고, 흥을 느껴야 되고, 욕구가 생겨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디에도 없는 차별에는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요 처음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 좀 쳤다 할까요? 네,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저 시계로 할게요. 49분이니까 10분만 쉬겠습니다. 아, 예. 잠깐만요. 예. 이제 액자파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페이스북 내가 이거 디스파치 주사 장학과 아. 기획을 하려는데 예. 이제 페이스북 아까 막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예. 페이스북이